성공의 그림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입니다. 성공이라는 그 눈부신 빛의 바로 뒷면에 드리워진 어쩌면 빛보다 더 깊고 어두울지 모를 그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죠.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두죠. 이건 여러분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반드시 따라오는 그 위험들, 그 어두운 그림자를 똑바로 마주하고 거기에 맞서는 법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성공을 단순히 도달해야 할 반짝이는 목적지로 보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위험을 품고 있는 복잡한 여정, 말 그대로 양날의 검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웃라이어 같은 책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성공은 결코 한 사람의 천재성이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장처럼 수많은 기회와 시대적 운,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누군가의 희생에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사회적 산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림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 성공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기에 그 책임과 여파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뒤에 생기는 문제들, 즉 그림자 또한 필연적으로 더 짙고 어두워진다는 것. 그렇다면 그 그림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같은 물리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 그리고 영혼을 통째로 잠식하는 심리적 소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그림자는 놀랍게도 우리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적은 외부의 경쟁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때가 정말 많거든요.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깊은 어둠.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벤 호로이츠는 그걸 고투, 더 스트러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그냥 좀 힘든 상태가 아니에요. 이 정예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악몽 그 자체죠. 상상해보세요. 밤낮으로 헌신했던 비전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믿었던 동료들은 회사를 떠나고 통장은 바닥을 보입니다. 세상에 나를 비웃는 것 같은 끔찍한 자기의심에 빠지는 상태. 호로이츠는 이게 일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함을 꿈꾸는 모든 리더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가 꿈과 현실이 충돌하는 최전선인 셈이죠. 그럼 이 내면의 적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난 안 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걸 심판하려 들지 말고 그냥 그 생각이 또 왔구나 하고 관찰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둘째, 그 부정적인 생각을 생산적인 질문으로 바꿔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건 불가능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라고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 뇌의 회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두려움은 사실 살면서 학습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큰 소리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딱 두 가지뿐이라고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처럼 우리가 배운 거라면 다시 배우기를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할 동반자인 셈이죠. 하지만 이 내면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반드시 우리 몸에 그 상처를 남기거든요. 성공의 두 번째 그림자. 바로 우리 몸이 치르는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망은 반드시 몸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한 만화가는 과로 때문에 경력이 끝날 뻔한 희귀병을 얻었고 토니 로빈스 같은 거인조차 건강 문제로 인생 최대의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폭력적인 공격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죠. 이게 그냥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성공을 향해 나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일 때 우리 몸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토니 로빈스의 이 고백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단순히 육체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위기는 우리의 심리적 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들면서 내면의 그림자를 훨씬 더 짙고 어둡게 만듭니다. 몸과 마음,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불평, 분노, 좌절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좀먹고 결국 병이 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불평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내 회복을 가로막는 또 다른 그림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내면의 평화와 육체의 건강을 지켜냈다 한들 그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성공의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바로 관계의 비용과 정상에서의 고독이라는 문제죠. 성공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시험대에 올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인간관계를 오로지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실용주의.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결국 당신을 아무도 없는 외로운 섬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는 적대적 투자자들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극도의 긴장감과 외로움을 겪었다고 회상합니다. 이처럼 성공은 때로 당신을 고립된 방어진지로 몰아넣습니다. 정상의 자리는 화려하지만 그만큼 외부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는 고독한 공간이기도 하죠. 특히 리더라면 이 고립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채용 한 번이 조직 전체의 신뢰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로 인해 깨져버린 신뢰와 고통의 무게는 온전히 리더의 몫이 되니까요. 이것이 리더가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그림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룬 성공을 아무리 값비싼 술에 비유한다 한들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 즉 당신의 건강이 깨져버린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신의 그릇은 안녕하십니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이 그림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의 어둡고 깊은 그림자들을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지혜와 통합의 이야기로 전환할 시간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그림자는 피하거나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두운 면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내 삶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 바로 여기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이 시작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그림자들, 즉 내면의 고통, 육체의 위기, 관계의 상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과정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 여정을 통해 당신은 더 단단하고 더 성숙하며 진짜 흔들리지 않는 성공을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야망과 그에 따르는 필연적인 도전들 앞에서 당신은 그림자로부터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그것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시겠습니까?